취득시효요. 자, 취득시효를 보세요. 먼저 우리가 취득시효를 할 때는 먼저 뭘 해야 되냐?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 이때 점유도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 그 다음에 평온 점유. 그 다음에 공연 점유. 점유를 해야 돼요. 공연 점유, 점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요. 자, 지금부터요. 먼저 점유하고 그 다음에 등기해야 돼요. 자, 점유 있죠? 점유하지 않은 것 있죠? 뭐가 점유하지 않죠? 저당권. 저당권은요, 취득시효가 안 돼요. 그런데 지역권은요, 점유를 하지 않지만 지역권은 되죠. 그래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되고요. 등기하지 않은 건 안 되죠? 뭐가 있죠? 점유권하고요. 그다음에 뭐하고요? 유치권하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결국 여러분요, 우리가 부동산에 관해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질권은 안 되죠. 왜요? 질권은 동산에만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안 돼요. 첫 번째 뭐가 된다? 지상권 되죠. 그 다음에 지역권.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다? 전세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소유권 되죠. 소유권. 그래서 봐봐.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때는 자주 평온 공연이죠. 그런데 여기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은요. 자주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평온 공연도 없어요. 계속되고 표현된. 그 다음에 여기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요. 타주점이죠. 그래 자주란 말이 없어. 뭐만 쓰면 돼요? 평온하고 공연 이렇게. 소유권은요. 자주 평온 공연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됐나요? 자, 이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취득시효를 하려면 누가 하냐? 누가 취득시효를 하느냐?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국가고 뭐가 필요 없어. 다 국가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나 다 된다. 지방지자체 다 된다. 이렇게 주체 누구냐? 모두가 다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취득시효는 뭐에 대해서 하죠? 부동산이죠. 부동산인데 뭐를 할 수 있어야 돼? 점유하고 등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명인 방법이라든가 농장물은 뭐다? 부동산이지만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뭐를 못하니까? 등기를 못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해서 취득시효 뭐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요. 땅 주인이 허무인이야. 가공이야. 땅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 관계없다. 알겠죠? 뭐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등기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고, 문제는 자기 소유죠. 자기 소유에 대해서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죠. 봐봐. 항상 우리가 점유하고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점유하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취득시효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노랑질에 있는 땅이죠. 땅이면요. 등기요.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고, 갑이 소유자죠. 그 다음에 을이요. 을이 점유자죠. 이 점유자가요, 을이죠. 이 을이 자주평온 공연 점유를 해야죠. 그러니까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고, 점유는 을이에요. 을이 여기서 몇 년? 20년.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이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등기를 하죠. 등기. 그러면 내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점유취득시효에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고, 점유는 을이하고 항상 이런 구조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자기 소유자가 하는 것은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은 뭐다? 되는 것. 우리가 가장매매. 가장매매하면 어떻게 되죠?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을이죠? 가장매매죠? 가장매매 을 앞으로 뭐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보통 이 갑이 뭐죠? 소유자죠? 소유자가 물건을 보통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거짓말로 매매해서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을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럼 보통 갑이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이 을이요. 갑이 가장 매매가 무효니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했어. 그때 갑자기 을이 돌변해서 자기 거라고 우기죠. 그랬을 때 갑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래? 그럼 내가 몇 년 점유했다? 20년 점유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소유자. 그러니까 무슨 점유? 자주 점유. 그래서요. 갑이 을한테 자기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항상 구조가 어떻게 해야 돼? 점유와 등기가 달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도 누가 하고 있다? 갑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죠? 그래서 아니 소유자가 갑이고 점유하고 등기도 갑으로 돼 있어요.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점유하고 등기까지 자기 하고 있어. 그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자가 뭐라고? 점유하고 등기는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이걸 자기 소유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먼저요. 여기까지로 먼저 정리를 먼저 하죠. 왼쪽이요. 맨 위에 한번 봐봐요.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죠. 동산은 소유권과 질권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과 질권이고 일반하고 단기죠. 자주평은 동산은요. 자주평은 공유는 10년, 단기는 선의 무과실 있으면 5년이죠. 왼쪽이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죠. 지역권 동그라미하고 굳었어요. 계속 플러스 표현 이렇게. 계속되고 표현된다 이렇게. 계속되고 표현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자주평원 공연할게요. 등기부는 선의 무과실인데 몇 년이다? 10년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두 가지, 동산의 두 가지가 있죠. 주체는요. 누구든지 다 된다. 자연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아닌 사단 다 된다. 2번요. 취득시효의 대상은 뭐라고 됐죠? 점유 플러스 뭘 해야 돼? 등기. 그래서 기억은요. 일부 점유하죠. 우리가 점유는 일부에 대해서 점유할 수 있죠. 점유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죠. 등기는 뭐다? 1. 부동산 1. 등기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된다. 행정재산하고 국가재산은요. 일반재산이 있죠. 행정재산 안 돼요. 그런데 뭐는 돼요? 일반재산은 돼요. 그런데 그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편입돼 버리죠. 그러면 또 취득시효가 안 돼. 그래서 일반재산은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행정재산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20년이 되고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의 세 번째 줄이요. 니은의 세 번째 줄.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찾았어요? 청구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 자기소유죠. 자기소유 될 수 있다. 그런데 자기소유 될 수 있는데 점유도 자기가 하고 등기도 자기가 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점유갑, 등기갑 그러면 안 돼. 항상 구조가 어떤 구조다? 점유갑, 등기을 이런 구조가 돼야 돼. 아시겠죠? 자, 니을이요. 공용부분 아까 우리 다 했죠? 공용부분은 첫 번째 득실 변경 등기하지 않는다.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우리가 취득시효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공용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음 보면 점유권,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죠. 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죠. 그 다음에 질권 또 써요. 거기다가 질권은 동산만이죠. 동산만. 그래서 안 돼. 질권은 점유 취득시효는 안 된다고. 등기부 취득시효 안 된다고. 알겠죠? 뭐죠?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안 된다고. 왜요? 우리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하고 있죠. 질권은 뭐만 된다? 동산만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기산점이죠. 기산점은 시효 기간 진행 중 줄곧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이해 관계인이 있는 경우 임의로 정할 수가 없다. 너는요. 등기 명의자가 변동이 없다. 이해 관계인이 없다. 그러면 임의로 기산점을 말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자,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부터 지금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봤죠? 자,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점유취득시효는 가끔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골치 아프죠. 별것도 아닌데요. 연속 여기서 두 번이나 정답을 했죠. 한 번은 뭐가 나왔죠? 다음 중에서 취득시효 할 수 없는 거 그래가지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정답 뭐죠? 저당권이 정답 아니에요. 알겠죠? 저당권을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뭐가 나왔죠? 소유권이 나왔죠. 소유권. 자기 소유. 자기가 등기하고 있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게 자기가 소유, 자기가 점유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럼 뭐야?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는 그림을 몇 가지만 딱 보면 돼요. 먼저 뭐를 본다? 점유를 먼저 봐. 그리고 뭐를 본다? 등기를 봐. 여기서 등기죠? 등기가 이렇게 갑이죠? 점유요? 점유가 이렇게 을이죠. 여기요 90년이죠? 90년을 뭐란다? 기산점이라고 얘기하죠. 기산점. 그래서 90년에서 몇 년이다? 2010년. 2010년 20년이죠. 20년이 지나면 여기에서요 245조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이 등기 청구권을 뭐다? 245조에서 나오죠. 이것을 법에 의해 있다. 법정 채권이다. 이렇게. 법에 의해서 나온다. 법정 채권. 이렇게 얘기해. 몇 년? 20년. 법에 의해서 나온다. 법정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법정 채권은 소멸시효 걸리죠? 여기서 뭐가 나온다? 점유를 뭐 하고 있어? 계속.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죠. 점유를 뭐 한다? 상실하면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 10년. 만약에 시효이익을 뭐 한다?
포기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즉시로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효 이익을 누구한테 포기한다? 완성 당시 권리자, 완성 당시 권리자에게 포기한다. 이게 중요하죠. 아무나 포기하면 안 되죠. 완성 당시 권리자에게 포기한다. 그러면 점유가 상실됐다? 10년. 계속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요. 이 의리한 사람이 여기서 뭘 한다? 등기하죠, 등기하죠. 그러면 언제부터요? 기산일에 소급해서 소급.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원시 취득해. 원시 취득,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오늘부터 소유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소유자냐? 만약에 의리요 여기에서요 누군가한테 땅을 임대해서 차임을 받았다 해봐. 차임. 여기다 건물을요 의리 건물을 건축했다 해봐. 신축.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오늘부터 소유자를 해봐. 그럼 뭘 한다? 갑은 을한테 건물을 철거를 할 것이고 땅을 빌려준 월세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90년부터 2010년까지는 갑이 소유자였죠. 그러면 을은 적법이 아니고 불법이라고 우기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관계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소유자로 봐버려? 처음부터 소유자로 봐버려? 그러면 처음부터 갑하고 을하고는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권리를 주장할 게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소유자로 봐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등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지. 등기하면. 그런데요. 여기 지금 을이요. 아직 미등기예요. 아직 미등기. 이러면 아직 미등기 상태죠? 이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직 미등기다.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직 미등기면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 그 다음에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미등기여도 갑은 여전히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즉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소송배상이나 그 다음에 토지 인도 청구나 건물 철거 청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아직 등기 없어도 어차피 등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유자가 될 건데 그 다음에 원시죠. 원시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에 있는 저당권, 여기는 저당권이고 여기에 있는 지상권이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뭐한다? 모두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하게 되겠죠? 왜요? 처음부터 등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을이 소유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한테 뭘 했어? 계약을 해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측은 처음부터 아무런 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의리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뭘만 보고 있냐? 잘 봐야 돼. 점유만 보고 있죠. 점유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취득쇼가 사례형 문제로 나오면 일단 갑을 병들에서 한 3줄 나오면 사람들이 지진이란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묻는 지문이 5개잖아요. 5개가 묻는 것이 등기를 묻는 것인지 딱 2개밖에 없어. 점유를 묻는 것인지 딱 2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취득쇼를 딱 봤을 때 이 문제의 지문이 등기에 관한 것을 묻는 것인지 점유에 관한 것을 묻는 것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 의리한 사람이 20년이 됐으면 등기를 청구해야죠. 등기하지 않고 의리요. 이것을 병한테 넘겼어. 병한테 이렇게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병한테 이렇게 넘겼죠? 병한테 넘겼어요.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병은 을의 점유를 넘겨받았죠. 그런데 을은요 이미 등기 청구에 발생했죠. 몇 년? 20년. 등기 청구에 발생했죠. 그러니까요 이 병은 을의 점유를 승계하지만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이만 행사하죠. 을이 갑에게만 행사해요. 그러니까 병이 행사할 수 없다고요. 을의 권리를 직접 행사를 못한다고요. 병은 을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돼? 대위해서 행사해야지. 이 병이 을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고요. 자기가 점유를 이전받아서 다시 몇 년이 되면 20년이 되면 직접 행사할 수 있어도 을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행사한다? 대위해서 행사한다. 이 말이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점유에 관한 것이. 이걸 딱 암기하자. 점유에 관한 건 크게 논점은 하나, 둘. 이게 인도하는 건 3가지 이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굳이 논점을 하나 더 하면 이 사람이 20년이 됐으니까 등기를 청구하겠죠. 등기를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한다?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하죠. 문제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이렇게요. 등기부가 1번 A가 진짜 소유자인데요. 2번 갑이 등기되어 있는데 이 등기가 무효인 것이에요. 무효. 그럼 무효면 을은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여기 3번요. 을은 등기를 청구 못하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해요? 을은
A, 진정한 소유자 A를 뭘 해서? 대위해서 갑의 등기를 뭐하고? 말소. 1번 말소하고. 그러면 등기가 A 앞으로 가죠. A한테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가 들어간다? 이전 등기. 그래서 항상 어떤 등기가 무효이죠. 그럼 내가 취득쇼를 원인으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진정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권리자에게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를 청구한다? 이전 등기를 청구해. 그래서 취득쇼는 너무 간단해. 먼저 점유에 관한 것을 다 본다. 한번 보죠, 거기요. 자, 1번의 기억. 취득쇼 완성으로 일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토지의 점유가 계속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니은 점유를 상실 동그라미 10년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디귿 점유가 계속. 그럼 점유가 계속되죠. 그러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가 상실되죠. 상실돼도 까맣게 된 거 바로 밑에 줄. 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바로 몇 년 있어야 된다? 10년. 그런데 줄거진 거 봐봐. 줄거진 거. 시효 이익의 포기로 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냐 그랬죠. 우리가 봐봐. 점유를 상실했다는 것하고 시효 이익을 포기했단 말하고 달라. 점유를 상실하면 몇 년이다? 10년. 시효 이익은 포기하면 언제? 즉시. 이렇게 즉시. 아시겠죠? 자, 이건 늘 시효 이익의 포기로 누구한테 한다?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이렇게. 자, 2번 봐봐요. 법률효과 여기. 병이요. 의뢰 점유를 승계했어. 그럼 병은 의뢰 권리를 직접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직접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줄고 대위 행사. 직접 동그라미 직접 청구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급표제 기억 봐봐요. 기억.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한다?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요. 그럼 소유권 취득 언제요? 점유를 개시한 때 뭘 한다? 소급하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이죠. 점유자가. 그럼 원소유자는 점유자가 됐어요. 여기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나 토지 인도나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자, 디귿 봐봐요. 이 취득쇼 완성자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죠. 그럼 무효면 어떻게 한다? 진정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뭐하고? 말소하고 다시 진정한 권리자한테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느리죠? 우리는 무조건 취득쇼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미등기다. 미등기여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X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이요. 페이지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점유에 대해서 다 봤죠? 자, 이번에는요. 등기에 대해서 다 봐. 등기. 여기 한번 봐요. 등기요. 등기가 누구죠? 갑이죠. 점유가 누구죠? 을이죠. 이렇게요. 점유가 을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채권 채무가 없어. 채권 채무가 있다. 이 말은 을은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이 말이죠. 채권 채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채무 불이행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갑하고 을은 채무 불이행이 없어. 이게 첫 번째 중요해. 자, 두 번째요. 여기 갑이죠. 갑이요. 을의 완성사실, 을의 안성을 뭐하고 알고 병한테 넘겼냐? 모르고 병한테 넘겼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을이 지금 몇 년이다? 20년이죠. 20년. 그런데요, 이 갑이 이것을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병한테 넘겼다. 알고 넘겼냐? 병한테 뭘 한다? 불법행위라고 하죠. 불법행위. 모르고 넘겼다. 뭘 한다? 이것을 적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는 불법은 성립해도 채무불이행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기 봐봐요. 을이 20년을 완성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 등기 사무를 담당하죠. 그런데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데 갑한테,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하죠. 그것을 우리가 뭐란다? 그것을 배임죄다. 이렇게 배임죄. 우리가 이중매매했어요. 제1매수인한테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하죠. 우리 그것을 뭐란다? 배임행위다. 그러니까 배임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중매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취득쇼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매도인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등기를 받는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병은 원칙적으로 을의 완성 사실을 알든 악이죠. 모르든 선이죠. 알든 모르든 무조건 소유자가 된다. 그런데 뭘 하게 되면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병은요, 이 병은 알든 모르든 이 병은 무조건 소유자가 돼. 그런데요, 그 사실을 갑이 알면서 처벌했냐, 모르고 처벌했냐, 알고 처벌하면 불법, 모르고 처벌하면 적법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알든 모르든 알고 처벌했냐, 모르고 처벌했냐, 이게 문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적법행위, 불법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20년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순서를 따라가. 지금 먼저요, 을이 20년이 됐죠? 그랬더니 갑이 병한테 등기를 넘겨요. 그럼 등기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을은요, 을은 20년이 되니까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요, 이 사람은 소유권이니까 물권이잖아요.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요, 다시 몇 년을 해야 된다? 다시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서 다시 몇 년이다? 20년이다. 20년. 이것을 2차의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병 앞으로 갔던 등기가 어떤 이유로 갑 앞으로 복귀가 된다. 복귀가 된다. 이 말이죠. 복귀가 된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한다? 을은 갑한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요,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20년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20년이 지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20년 지나기 전에요. 언제요? 등기는 갑이고 점유는 을이고 17년 만에 갑에서 병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몇 년을 기다려요? 3년. 3년을 기다렸다가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이렇게요. 그래서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보냐? 등기에 관한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등기에 관한 거. 먼저 점유에 관한 거 몇 개 안 되고 등기에 관한 거 몇 개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상청구권이다. 그럼 대상청구권이 뭐죠? 대신 상으로 받은 거 나한테 돌려달라 이 말이죠. 여기 뭐죠? 먼저 봐봐요. 여기요. 여기 등기가 갑으로 돼 있어요. 점유가 을이에요. 그래서 을이 먼저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돼서 을이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을한테 등기했어. 그 상태에서 서울시의 땅이 수용이 되게 수용. 그럼 수용 보상금은 당연히 누구 거겠어요? 을의 거겠죠. 그런데 1번요. 갑이 을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등기를 해달라고. 그런데 갑이 그러면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등기를 해주기 전에 수용이 된 거예요. 수용이 됐다는 것은 갑은 이제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없죠. 이행불능이 됐죠. 이행불능.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온다?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그럼 보상금이 나오면 이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등기로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갑. 그러니까 보상금은 누가 앞으로 나온다? 갑. 하지만 어차피 갑은 을한테 뭐 하도록 되어 있죠? 등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그 몫은 을의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등기가 없다고 해서 갑이 그걸 가져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보상금을 을이요 자기 앞으로 청구하는 것을 대상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1번이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수용이 돼. 그러면 보상금은 달라가는데 내가 20년이 된 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수용이 된 거예요. 그럴 때는 대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여기 보면 갑은요, 이 을이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갑은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처분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법이기 때문에 갑이 보상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알면서 자기가 돌려주지 않으면 불법이죠. 알겠죠? 알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행사를 해야 돼. 먼저 행사.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알죠? 알면 어떻게 돼요? 보상금 나오면 그것을 을한테 줘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취득시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오늘 한번 볼까요? 51페이지요. 자, 1번.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맨 끝에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하죠. 자, 3번은요. 원소유자 줄고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동그라미 모르고 제3자의 처분 동그라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4번은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동그라미 맨 끝에 처분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끝에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자, 제3자요. 이런 봐봐. 이 제3자 중요하죠? 자, 첫 번째요. 완성 후 등기 전 제3자에게 처분한다. 그러면 제3자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2번요. 어떤 사유로 봐봐. 어떤 사유로 등기가 소유권 회복이 되죠? 그래서 회복이 되면 소유자에게 다시 취득시효 효과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3번은요. 여기 봐봐. 병은요. 봐봐. 병은 적극 가담이면 무효죠. 그런데 의리 시효를 완성했다고 하는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래서 봐봐요. 완성 사실을 알면서 원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알면서 매수했죠. 그럼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면서 매수했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자요. 제3자가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처분할 때 알면서 처분하면 불법행위, 모르고 처분하면 적법행위. 그런데 병은 알면서 등기를 받아도 소유자,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을 때만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 그 다음에 5번은요. 완성 전에 제3자가 부동산을 양수하고 완성 전 줄과 17년 말이죠. 여기 17년 완성 전에 매수하고 그 후 20년이 완성됐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완성 당시 소유자.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자, 6번은요. 7번 문제 봐. 7번. 대상 청구권 행사를 하면 대상 청구권 박스에 이행불능 전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돼. 알겠죠? 이행불능 전이 뭐예요? 수용 또는 매도 전 이 말이죠. 수용하거나 매도되기 전에 이 말이죠. 수용하거나 매도되기 전에 이런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상 청구권 이렇게. 자, 그러면요. 그 후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니은만 봐. 니은이 시험에 났다. 우리 시험에 봐봐요. 여기요. 이렇게요. 우리가 명의신탁 있죠.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어제요. 야간반이 명의신탁 했구나. 야간반은요. 물권법하고 특별법을 어제 이제 다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야간반은 이제 오늘부터요. 채권법을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민총하고 지금 물권법 하고 있잖아요. 야간반은 물권법부터 먼저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요. 특별법은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머리에 명의신탁을 봐봐. 명의신탁을 보니까 2월 1일 봐봐. 2월 1일 여기요. 4월 1일이요. 여기 4월 1일 이렇게요. 그럼 4월 1일은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뭐다? 해지하고 해제하고 다르죠. 해제.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해제하면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해제하면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 알겠죠? 해지라면 돼.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해지를 어떻게 되냐고. 오늘부터 장래량에서 무효가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말은 오늘까지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말이야. 유효이고 오늘부터 무효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럼 우리가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재 뭐가 돼야 돼? 유효 상태가 돼야 돼. 그럼 상대해봐. 명의신탁 약정은 원래 무효죠. 그냥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니까 해지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명의신탁 그 자체가 무효라고. 그러니까 뭐를 못한다? 해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요, 명의신탁을 해지했다고 하는 것은 해지. 명의신탁이 유효였다, 무효였다? 유효였다, 유효. 이 말이죠, 유효. 알겠죠? 그럼 뭐다? 명의신탁 유효가 되면 이렇게 해야 돼. 봐. 여기요, 갑. 집이요, 이게 갑이 돼야 돼요. 갑이고, 이건 병. 병이 누구냐? 수탁자고요. 이건 신탁자요. 여기요, 여기가 병. 여기가요, 갑. 여기가 신탁자고 수탁자고요. 명의신탁이죠. 이 명의신탁이 유효가 되려면 우리 법조문 제8조에 보면 뭐가 된다? 법령상 제한의 해피, 강제집행의 면탈, 조세를 포탈할 목적을 가지지 않는 부부간, 종교단체 간의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 말이죠. 유효란 말은 뭐다? 수탁자 앞으로 뭐가 됐다?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누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제3자. 그럼 누가요? 여기 누구다? 갑이죠. 갑이 누구다? 여기 수탁자죠. 수탁자. 그럼 여기요? 을이죠. 을이 봤을 때는 을이요? 20년 됐죠. 을이 봤을 때는 명의신탁의 유효일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보여.
그러니까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된 토지를 을이 지금 뭐랬다? 을이 점유했다 이 말이죠. 몇 년? 20년. 그래서 등기를 딱 해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명의신탁이 해제가 돼. 해제. 명의신탁이 해제가 된다는 것은 명의신탁이 뭐가 된다? 유효. 해제가 돼서 갑. 아니 여기 누구죠? 병. 병이 누구다? 신탁자.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다? 제3자가 봤을 때는 명의신탁이 해제가 됐으니까 수탁자가 소유자였다가 해제가 돼서 적법하게 해제가 돼서 등기가 다시 신탁자 앞으로 넘어오죠.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거꾸로요, 거꾸로.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우리 시험에 이 똑같이 나오고서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보통 학생들은 대항할 수 없다만 배우니까 반대인데요, 반대. 시효 완성자가 신탁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지,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한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요, 기출문제 보면 학생들이 자꾸 하고 질문해. 이건 뭐냐고. 누구한테다? 신탁자가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뭐죠? 뭐죠? 완성자가 신탁자한테 대항할 수 없고 신탁자는 완성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것을 잘 보라 이 말이죠. 여기까지를 뭐란다?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알겠죠? 그러니까 취득시효 봐봐. 취득시효는 아주 간단하다. 어떻게 본다? 먼저 뭘 봐라? 점유. 그 다음에 뭘 봐라? 등기. 알겠죠? 이걸 꼭 두 가지. 점유를 먼저 다 보고 그 다음에 등기를 다 보고 그러면 끝이다.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